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은 생물 다양성의 뜻을 설명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오늘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먼저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이제 그게 마지막 내용이라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앞에 배운 내용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생물 다양성이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를, 종 다양성은 인근 지역에서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들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었고, 이 세 가지 다양성은 서로 연관이 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평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인류가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기에 이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소되는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보전할지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감소되는 원인은 서식지의 파괴와 단편화가 있습니다. 산림의 벌채, 습지의 매립 등으로 인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며 서식지의 단편화라는 것은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도로가 생기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불법 포획과 남획이 있습니다. 자, 포획이란 물고기나 동물을 잡는 행위를 이야기하며 남획은 생물을 과도하게 많이 잡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호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또는 남획하게 되면은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개체가 멸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중에 하나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선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2종인데요. 우리한테 많이 친숙한 동물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 멸종위기 동물이고, 이런 동물들을 포획하거나 남획하게 되면은 이런 종들을 다시는 지구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래종 유입이 있습니다. 자, 외래종 유입은 얼핏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자, 외래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대량으로 번식될 경우에 기존 먹이사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길이라든지 가시방나무 또는 뉴트리아가 속하게 되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그 지역에 먹이사슬을 전부 파괴하게 되면서 먹이사슬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먹이사슬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 오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가 하천, 호수, 토양 등을 산성화시키면서
그 생태계의 다양성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강이나 바다에 유입된 화학 물질, 중금속 또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수중 생물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제 생태계나 뭐 종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보존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물을 아껴 쓴다든지 아니면은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지 등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인 노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생태 통로인데요. 아까 생태계 감소의 원인인 서식지의 단편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도로를 뚫는 게 아니라 도로를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그 생태계 안에서 그 생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식지가 단편화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외래종의 도입에 관해서 철저히 검증 후에 도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으로는 국제적인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서로가 서로 간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지키는 게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협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채택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람사르 협약인데요. 자, 이것은 물새 서식지인 습지 보전을 위해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데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위협받는 멸종 위기의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성 야생 동물종 보전에 관한 협약입니다. 자, 동물이 이제 철새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뭐 철새가 한국 철새, 중국 철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대륙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서식하거나 이동하는 야생 동물,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국제적인 노력은 이런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워크북의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혹시라도 또 워크북의 빈칸을 채우지 않은 학생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워크북을 한번 스스로 채워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돼서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숲을 관통해서 도로를 건설하면 생태계 하나가 나뉘면서 서식지가 단편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로를 관통하게 되면은 서식지가 단편화된다. 적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두 번째로 야생 생물의 불법 포획과 땡땡은 생물종의 개체수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이거는 포획과 남획이었죠. 남획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스, 뉴트리아 등의 땡땡땡은 토종 생태계를 교란한다. 뉴트리아, 베스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외래종 적어주면 되고, 네 번째, 땡땡땡 오염으로 생성된 산성비는 하천, 호수, 토양 등을 산성화시킨다. 이거는
대기 오염으로 생성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생물 보전을 위한 노력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 국가적 노력,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력을 한번 봤습니다. 국제적 노력 나와 있고, 이것은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런 거는 개인적 노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은 국립공원 지정, 천년기념물 지정, 환경보호운동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력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7번째로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 되겠죠.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 이거는 람사르 협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약은 이거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자, 이 협약은 런던 협약인데요. 자, 이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방출을 규제하는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체결된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생물 다양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뒤쪽에 있는 개념 확인 활동지를 통해서 이번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땡땡땡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이다. 자, 이것은 생물 다양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이, 자, 이거는 1번이랑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주면 되고, 땡땡땡이 어떨수록 생태계가 안정되냐, 생태계가 안정되려면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높을수록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 땡땡땡은 같은 종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것,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유전적 다양성 넣어주고, 이게 어떨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개체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을수록 멸종될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낮을수록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 자,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어떨수록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어떨수록 높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종 다양성이겠고,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은 생물종이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지역 가나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땡땡땡 종류이고, 나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땡땡땡 종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몇 종류인지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 나를 보면은 종류의 개수가 종 A, B, C, D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 지역의 생물종은 4종류, 나 지역의 생물종류 4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나 지역 중 생물종이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종 A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가 같은 경우에는 종 A, B, C, D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가 조금 더 생물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나 지역 중에서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은 당연히 가가 되겠죠. 왜냐면은 가나 나 같은 경우에는 생물종의 개수는 4종류로 똑같아. 하지만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가 지역이기 때문에 가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포. 자, 다음으로 7번.
자, 7번에서 8번은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옳지 않은 것을 OX로 표시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7번 보면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다.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해주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종의 개수가 많아지죠. 왜냐면은 생태계마다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가 다르니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즉,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종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먹이사슬이 복잡해지면서 얘네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생겨나면서 유전자 변형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8번의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삼림 벌채에 의한 땡땡땡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삼림 벌채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 다음에 베스, 가시박과 같은 땡땡땡. 베스랑 가시박은 외래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서 대량으로 번식하고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계속 했던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10번. 자,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체결. 자,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거는 람사르 협약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교과서 229페이지에 있는데 안 풀어본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8번, 9번, 10번 문제 3개를 풀 거예요. 자, 먼저 8번을 보면은, 자, 다음은 같은 종에 속하는 달팽이의 다양한 껍데기를 보고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네, 첫 번째로 대화에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밑줄을 치고 옳게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정이 한 얘기를 보면은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양한 까닭은 개체들의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에서 틀린 거는 없죠. 자, 달팽이 껍질의 무늬, 그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무늬가 다양한 거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준이 한 얘기를 보면은, 자,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면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져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리죠. 왜냐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은 급격히 환경이 급격히 변해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멸종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은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고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는 말이죠.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니은. 자, 우수한 품종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바나나를 처음에 예로 들었어요. 바나나를 이제 영양생식을 한다 그랬죠. 영양생식이라는 거는 줄기를 잘라서 그냥 옮겨 심는 방식이다.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만 자라나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품종의 작물만 대규모로 재배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유전적 다양성은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한 지역에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른 비율로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종 다양성이 높기 위해서는 여러 종의 생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여러 종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 한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는 틀렸죠.
한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고 종다양성이죠.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습지, 뭐 산림, 뭐 바다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라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보면은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래종을 들여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래종을 들여오게 될 경우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걔네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랬죠.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래종을 들여온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협약을 체결을 한다. 이거는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는 거죠. 니은 맞고. 디귿. 자,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한다. 자, 이거는 환경 파괴를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 이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고생하셨고, 이번 단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